2017년 16회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6번째 과목 선택 과목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서 표현이 아동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일시적이다인데요. 자, 일단 청소년이 되고 나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숨기고 가장한 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표출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동은 직접적으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한 것에 비해서 사춘기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빨리 시작된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여자가 더 빠릅니다. 틀린 거고요. 청소년 초기보다 후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다인데요. 청소년 초기부터 나는 남자야, 난 여자야 라는 성역할이 고정되기 시작하죠. 자, 4번에 에스트로겐은 여아의 사춘기 발달에 중요하다. 성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동조 행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압력이 약화된다인데요. 자,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 또래 집단 강력하죠.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인데요. 중학교에서 2개월 동안 무단 결석한 청소년, 자, 이것이 3개월입니다. 그 선택 과목 중에서 청소년 활동론의 법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 시험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의 부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이해론에서도 점점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인데 이건 참 단순 암기인데다가 그 숫자여서 더더욱 암기하기가 쉽지 않죠.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28번에 보면 문화 이론에 관련된 관점인데요. 상호 의존과 균형, 또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것, 꽁트와 프랑스란입니다. 스펜서는 영국이고요. 에 의해서 기초가 형성되었음.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을 문화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회학 이론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구조 기능주의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의 출발점이 분투의 구조주의와 제임스의 기능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회학의 출발점은 구조기능주의,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갈등주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콩트와 스펜서도 그렇고 콩트와 스펜서가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학자들이고 구조기능주의,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잘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사회 전체가 잘 바람직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갈등론은 그렇게 보지 않죠. 갈등론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에 반해서 꽁트나 스펜서는 현재 사회 구조가 잘 기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꽁트가 이 사회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들었을 때 프랑스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1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에 프랑스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학적 관점의 출발점이었던 건데요. 자, 그러려면 학교는 학교 기능을, 직장은 직장 기능을, 이렇게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워낙 혼란스러웠던 프랑스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문화에 적용한 것이어서 기능주의를 문화에 적용했다. 그래서 문화 기능주의적 관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문화적인 요소는 그렇게 없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설반이 주장한 대인관계 발달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7단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7단계, 이 내용은 한글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아동기에는 부모의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편안하고 성공적인 대인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청소년기, 청소년 이전에는 단짝 친구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인간은 자기 속에 없는 것도 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인데요. 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에 인간은 속에 없는 걸 발견할 수도 없고 자신의 속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데 자신도 미처 몰랐던 것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있었다는 걸 몰랐다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의 의미인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리반이 아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성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설리반이 남성입니다. 본인도 동성애인 줄 몰랐다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있긴 있었지만 몰랐다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동성애 지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그런 의미의 상황입니다.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을 타인을 통해서 발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청소년 초기에 이성관계를 형성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이게 법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해서 역시 이 숫자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이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수정한 내용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된 수치여서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복지에 관련된 것은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령을 넓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넓게 잡고 있죠. 9세에서 24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련 법률은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업과 디귿. 기업과 디귿이 맞는 지문이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과 디귿.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결정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인데요. 1호가 보호자 감호 위탁, 제일 약한 겁니다. 3호는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6호가 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맞고요. 8호가 8, 9, 10호가 소년 송치인데 1개월 소년 송치 중에서 제일 약한 것. 자, 10호가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처분엔 소년교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간략히 그 개통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이 어떤 범죄에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경찰이죠. 사건이 터지면 일단 경찰이 연행을 하게 되거나 하니까요. 그 다음에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일반 형사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법원의 소년부 지원으로, 여기도 법정입니다만 여기로 갈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1호부터 10호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원도 여기 포함되겠고요. 자, 그런데 검찰에서 보기에 이 청소년의 범죄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거나 강력범죄이다, 뭐 살인 방화, 뭐 토막살인 이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형사법원을 보내서 소년교도소에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굉장히 중한 범죄이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그럴 경우에 이쪽으로 보호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라는 것의 의미는 처벌보다는 보호를 위주로 하겠다라는 의도인 건데요. 이쪽은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교도소가 우리나라 김천에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소년만 가는, 미성년만 가는 교도소이죠. 자, 물론 간략하게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이
경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경찰에서 바로 혼방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혼방을 하기도 하고 불기소 불처분이라는 용어도 있고 형사법원에 일단 왔는데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이쪽으로 이송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상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억을 할 경로는 경찰에서 검찰에서 갈라지는데 범죄가 중한 청소년이면 형사법원을 거쳐서 소년교도소로 갈 수 있고요.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1호부터 10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부터 10호 처분을 보면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1호 처분이 가장 약한 거고요. 쭉 지나와서 8, 9, 10호가 소년원 송치입니다. 1개월 이내 소년원, 9호는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 송치는 대략 6개월에서 2년까지입니다. 단기는 6개월까지이고 여기서는 6개월부터 2년 정도의 범위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 3호가 사회봉사 명령이었고요. 10호가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맞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와 연계 가능한 기관을 모두 고르는 것은인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고요. 자, 이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그리고 관련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4조에 통합지원 체계가 어디와 연계될 것인가를 쭉 12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행령 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4조에 12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있고 이 5가지가 그 12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33번.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점점 더 조직화, 점진적으로 분화, 보다 더 추상적이 되겠고 추론을 더 많이 사용하겠는데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된다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으로 가까우면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인상 형성은 점진적으로 분화하고 덜 자기중심적으로 보다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4번에 친구나 이웃과 학교 등 사회와의 결속이 약한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비행 이론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 결속과 키워드가 유대입니다. 사회적 유대가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청소년에게 부모나 또 친구가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해 있다가도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를 멈추게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유대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악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누구는 멈추고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누구는 본성대로 저지르는가?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청소년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친구가 얼마나 욕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허쉬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헌에 보면 저것을 이제 HIRSCHI를 히르쉬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쉬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만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미 잠재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친다고 뭐 누가 걱정하겠어
그러면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교재 한글 자료에 이거 말고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이것을 이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여서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권한 제한의 원칙, 아동이라고 해서 권한을 제한해도 된다라는 원칙을 표명했을 리는 없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이겠고요. 차별 금지의 원칙,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명, 생존, 발달 존중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여서 생명, 생존, 발달 존중의 원칙인데 역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이 부분입니다.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여서 이 life라는 단어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자, 뒤에 survival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생명으로 볼 필요가 없이 생활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마다 굉장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입니다. 반동 형성,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미워하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보복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는 무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겠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합리화, 실패의 원인은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승화,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 공격성이 강한, 선천적으로 누구나가 차이가 있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있듯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권투 선수가 됨으로써 사회가 인정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퇴행, 극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하며 어렸을 때 행동 양식이 돌아가는 것. 첫째 아이가 잘 지내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이 둘째 아이로 쏠리게 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나도 깐난 아이처럼 행동해야지라고 해서 대소변 잘 가리던 걸 잘 못 가리게 되는 퇴행적인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자, 투사, 꽁 대신 낙. 투사는 남 탓입니다. 중간고사를 잘못 본 학생이 자기가 공부한 건 생각하지 않고 중간고사가 문제가 이상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건데요. 꽁 대신 닭은 대체 또는 대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걸 뭔가 원할 때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꽁 대신 닭으로 만족을 더 낮은 단계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치라고 하기도 하고 대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치는 displacement의 대치가 아니고 substitution을 대체 또는 대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번에 총선 비행 중에서 지휘 비행이 하는 것은,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평이한 문제이죠.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성인이라면 괜찮은데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데요. 음주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절도, 주거침, 폭행, 친구 협박은 성인이 하던 청소년이 하던 다 범죄의 비행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음주는 성인은 괜찮은데 청소년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위 비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8번을 보면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 지위 비행에 대한 설명이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자, 38번에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인가인데 정답은 문화 지체입니다. 자, 간략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화 접변은 두 가지의 상이한 문화가 접해서
국경이 접하듯이 국가마다 문화 다를 수 있겠는데 그 국경이 접해 있는데 접해서 서로가 변해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랜 기간 접촉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 인접한 나라끼리의 문화가 서로 침투되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 전개인데요. 지도와 학습을 통해서 문화가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계승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화 결핍, 특별히 행동 형성에 준거되는 문화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박탈되어 있는 상태. 빈곤 가정의 아동이 문화적 결핍. 그러니까 동화책도 없습니다, 집에. 그리고 책이라고는 아예 없고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이에게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발달이 늦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빈곤하게 되는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문화적 결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빈곤 가정의 아동이 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황, 동화책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문화이식,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집단의 지배 문화가 다른 지역 혹은 집단에게 급속하게 전파되는 현상, 식민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일본 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문화지체인데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과 양적인 누적으로 인한 물질 문화의 변화와 발달의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문화지체라는 말 자체의 단어로만 보면 뭔가 뒤처진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적용은 대개 물질 문명은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인류의 현대사가 그렇죠. 그런데 정신적인 면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게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도로 무단 횡단을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보통 문화지체 예로 도로의 무단 횡단도 여기에 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 노인들한텐 자동차와 도로라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습득하고 내면화할 기회가 없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다 성장해서 갑자기 이게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무단 횡단을 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규범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노인분들만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무단 횡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노인들이 무단 횡단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39번에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발달 단계 중에서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자,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조망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5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할 수용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인데요.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을 각기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계 하나 더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겠고요. 자신을 주체 및 객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의 의미여서 자,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이겠는데 그 단계를 좀 더 살펴보면 자, 셀만의 역할 수용 능력, 조망 수용 능력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총 5개 단계인데요. 0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 1, 2, 3, 4 지금 문제에서 39번에서 묻고 있었던 것은 제3자적 역할 수용 단계가 이 3단계인 상호적 조망 수용을 의미하는 거겠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서 사회 간섭 체계적 조망 수용.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까지를 바로 내 타인과 제3자적 관점을 넘어서서 타인도 아닌 사회적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5번째 단계인 4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높은 단계 조망 수용 능력은 이 아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한글 교재, 한글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번에 청소년 쉼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이 중복 정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번과 4번. 1번과 4번 옳지 않은 것 중복 정답으로 인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주로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묻고 있는데, 자, 일시 쉼터는 24시간 하루부터 일주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서 그 초기에 개입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4시간 이동형은 승합차를 타고 대개 승합차거나 조금 더 큰 차량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들 가출해서 모일 만한 곳에 밤에 야밤에 찾아 나가서 거리 상담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 그 차 안에서 24시간 정도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이고 3개월 이회 안에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으로 계산하자면 9개월까지 가능하겠고요. 중장기 쉼터는 3년 내외가 기본이고 1회 1년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최장 4년까지. 이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을 준비하거나를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일시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24시간에서 7일까지여서 틀린 내용이고요. 일시 쉼터는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기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3개월 내외 보호하는 곳. 기본으로 일단 3개월, 연장을 떠나서 일단은 3개월이 기본적인 기간이고요. 그리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중장기 쉼터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출 청소년을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으로 보호하고 있고 1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중복 정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장기 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 훈련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하게 됩니다.